코로나 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영화 정책과제 포럼 마지막 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김현수 본부장이 사회를 보아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일을 맡고 있어서 약간의 쉬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개념으로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일단은 사회에 앞서서 앞에 계신 패널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 분들은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겠고요. 제가 저기 맨 끝에 계시는 분부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이희주 그러니까 컨텐츠 웨이브의 전략계 실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흔히 뭐 웨이브라고 말하는 곳에서 지금 전략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 분은 CJ ENM의 손영호 성무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흔히 IPTV라고 말을 하지요. SK 브로드밴드의 김혁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온라인 정보화 팀장을 맡고 계신 최지원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본 과제를 중심으로 지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보경 연구원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일단 김병우 위원님의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의 김보경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통 환경의 변화라는 큰 주제로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 계속 좀 연결되고 혹은 뭐 좀 이 중복되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의 주제는 온라인 시장 활성화라는 좀 제목입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 시선에 대해서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은 온라인 시장이 뭐 극장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혹은 뭐 이제 이 침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도 없으실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존재해 왔던 시장이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와 혼동의 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와 포럼을 좀 진행하게 된 것은 어쨌든 이제 이 유통 환경의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시장이 뭐 이 메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유통 창구의 하나로 이제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보다는 사실은 더 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 이제 연구원이 생각한 좀 문제 의식에 대해서 발제는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앞에 진행됐던 세션들보다는 좀 더 좀 이제 산업 중심의 이야기 혹은 이제 이 현업 중심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이 산업 지표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띄워놨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난 10년간 이제 한국 영화 산업 계속 이제 성장해 왔었죠. 물론 작년에 이제 겪은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산업 지표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중에 이제 맨 아래가 극장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라고 지금 이제 명명되어지는 시장의 이제 규모인데, 뭐 사실은 아직까지 절대 비중이 높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라는 것들을 잘 아실 거고요. 전체 코로나 이전에 전체 산업 비중에 이 산업 내에서는 한 20% 비중 정도를 좀 차지해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디지털 온라인 시장 만을 띄어서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은 그동안 이제 TV VOD라고 하는 IPTV 3사와 케이블 TV VOD를 포함한 TV VOD 시장이 사실은 그동안 온라인 시장을 좀 견인해서 성장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TV VOD 시장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라는 이제 이 성적표를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신작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면 작년 이전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어쨌든 계속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그 성장세는 사실은 최근 2, 3년 전부터 좀 급격하게 둔화되어 왔다는 것들을 관심 있게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유료 방송이 가입자들을 계속 이제 늘려옴과 이 동시에 같이 이제 영화 VOD 시장도 성장해 왔는데, 이제 국내 유료 방송 가입자가 이제 3천만 명을 훌쩍 이제 좀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뭐 인구수를 생각하면 더 이상의 좀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당연히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1인 가구나 2인 가구, 뭐 케이블 TV에서 이제 IPTV로의 전환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이 좀 성숙도에 이르러서 성장이 둔화된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계속 이제 TV VOD하고 OTT를 이제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OTT는 이번 이제 포럼 전체 일정에 걸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된 좀 키워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앞선 세션에서들도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OTT 시장 내에서의 좀 영화는 어떠한가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이제 국내 OTT 시장 규모가 한 7,800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의 유료 매출이 5천억을 넘어섰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영화의 상황은 좀 어떠한가를 보면, 여기는 이제 2019년도 좀 데이터를 몇 개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영진이 이제 결산 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영화의 이제 OTT 영화 부문 매출은 63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 OTT 산업 내에서 영화가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앞서 그동안 시장을 견인해왔던 TV VOD 시장 같은 경우는 유료 VOD 내에서 영화의 비중이 뭐 조금씩 편차는 있겠으나 어쨌든 40%에서 50%를 좀 차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데 OTT는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 안에서 같이 좀 성장의 궤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사실 앞선 세션에서 영화의 정의나 이제 이 재원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연기법을 잠깐 명기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온라인 시장이 사실 처음 생겨나고 지금 이 5천억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한 4,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영화의 확장이든 혹은 지금 현재 영비법 체계 내에서의 비디오물이든 디지털 시장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가라는 좀 이 물음을 좀 이제 던지고 싶고요. 그래서 TV는 좀 둔화되어 있는 것 같고, OTT는 영화 좀 멀기만 한 것 같고, 그러면 온라인 시장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질적으로 이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화들이 혹은 어떠한 콘텐츠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극장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들이 이제 2차 윈도우인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만 유통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작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차례 좀 언급이 됐고,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TT행을 선택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영화냐 아니냐 뭐 이런 좀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기존에도 온라인 시장을 타겟으로 어쨌든 기획되고 제작되고 유통되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연간 그래도 한 20편, 30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들은 이제 앞서 영비법 체계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서는 사각지대에 있고 또 재원 조달에 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선적인 재원 지금은 대부분 사실은 이제 온라인 유통사의 재원에 거의 이제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을 이제 메인 유통 창구로 제작 유통되는 이런 영화들이 플랫폼에서도 이 그런 어떤 스페셜리티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영화들이 형식 개봉의 이제 형태를 통해서 극장을 소위 말하는 찍고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좀 데이터 기준으로 전체 국내 이제 개봉 편수가 1,700편 정도 됐고 그중에 실제 개봉 편수를 제외하면 한 1,000여 편 정도의 작품들이 온라인 시장을 좀 메인 창구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안에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핑크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숫자는 차지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영화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데이터는 사실은 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팬데믹 상황으로 신작이 극장 개봉을 못하게 되자 온라인 시장도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죠. 물론 그 비중은 극장 대비해서는 뭐 많이 적기는 하지만 작년에 이제 언택트라는 말이 상당히 뭐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다른 언택트 산업들이 승승장구한 거와는 좀 사뭇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선 세션에서 뭐 영상지능 기본법이나 이제 여러 이 법제화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논의가 됐을 텐데 지금 연일 이제 정부 기관에서 OTT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진흥책을 경쟁적으로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부에서도 이제 콘텐츠 투자에 대한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법제화 논의나 이 콘텐츠 투자의 논의 속에서 사실 영화를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연구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생태계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이제 온라인을 메인 창구로 유통되고 제작되어지는 이런 영화들도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도 나오셨지만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컨텐츠들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컨텐츠의 경쟁력을 이제 키우는 것이 곧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좀 제도가 필요한지 정책들이 필요한지는 좀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좀 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난 11월에 있었던 현안인식 포럼에서도 온라인 통합 전산망에 대한 이제 언급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그 시장에 대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사실은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물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용 건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IPTV 사사들이 이제 취업해서 주시는 제공 정보가 이제 그 오픈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좀 이 제한적이고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 좀 이따 토론 때 말씀도 주실 테고 어쨌든 이제 OTT 사업자로의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 그러면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업계 내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계신데 이 수집되어져야 하는 정보나 열람되어져야 하는 정보들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등 좀 많은 현안들이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의 정보가 확대되고 이제 공개되어야 시장의 활성화가 당연히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다음은 좀 상품 구조, 상품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명명을 사실 T밭과 S밭 시장의 균형 성장이라고 좀
명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티박과 S밭이 좀 어떤 대척점에 있는 상품들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나 구조 속에서 그렇게 체감되어지고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좀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해외와 다르게 티바 시장이 되게 좀 견고한 이 온라인 VOD 내에서 이런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S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화뿐만 아니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혹은 뭐 그 이외의 산업에서도 이제 구독 경제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좀 대세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이 있어 왔던 홀드백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현장에서는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기존 이제 국내에는 이제 T밭이 먼저 그 공고하게 있었고, 그 뒤에 이제 S밭이 사실은 좀 후발로 생겨난 좀 상품인데, 이 T밭과 S밭 이제 S밭이 T밭을 좀 침식하지 않고 그렇게 같이 시장 파이를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홀드백도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나 혹은 이제 앞선 세션에서도 이 S밭의 수익 정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시청 시간 점유 베이스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 조금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국내의 월정액 상품들은 조금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보다 더 싸게,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콘텐츠를 공급하느냐를 상품의 경쟁력으로 좀 내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어쨌든 이제 방송물과의 절대적인 이제 시간 점유율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영화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염가 소비된다는 그런 이슈 제기들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청 점유율 기반의 수익 배분 구조를 단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플랫으로 아예 이제 통으로 사가긴 하지만, 이제 MG를 받고 추가적인 RS를 정산을 한다든지, 여기 CPS라고 명기했는데 CPS는 사실은 가입자당 얼마를 받는 그런 정산 구조의 방식인데, 어쨌든 이런 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이 대안들을 가지고 좀 논의와 협의를 이어나갈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티바 시장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저는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콘텐츠 생애 주기가 너무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극장 동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사실 1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인 뭐 1,200원, 1,300원 이렇게까지 좀 내려가는 구조인데, 사실 살펴보면 뭐 음악이나 뭐 혹은 이제 같은 영상인 방송물도 시간이 이렇게 지난다고 해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콘텐츠 소비 구조는 좀 쉽게 찾아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극장 동시에서 라이브러리까지에 떨어지는 그 기간이 1년, 물론 이제 콘텐츠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1년 내외로 짧고, 그리고 이 요금에 대한 격차도 사실 좀 상당히 큰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품 이제 생애 주기가 이제 콘텐츠의 롱테일을 좀 가능하게 하는 과금 구조인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는 좀 다양한 확장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은 뭐 이 망의 기술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화질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가 영상 콘텐츠들을 결합해서 소장용 상품들을 또 이제 이 서비스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을 좀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뭐 전통적인 뭐 방식의 이제 감독 코멘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이제 상품을 좀 구성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많은 한국 영화들은 이제 이러한 좀 부가 상품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제작하고 계시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비용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 이 관람 환경에 맞추어서 화질을 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상품을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어쩌 보면은 국내를 넘어선 이 플러스에 대한 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의 가장 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또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OTT가 글로벌 배급 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뭐 웨이브도 계시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도 많은 또 해외 진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OTT와 콘텐츠가 이제 콘텐츠가 OTT에 얹혀서 좀 표현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해외 수출 창구로서의 좀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제 이 디지털 사업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과의 직접적인 판매망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해외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중소 영화들의 해외 판매 창구로서 이 디지털 플랫폼의 가능성을 한번 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발제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객석에 계신 분들과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앞에 섹션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게 꽤 큰 그러니까 영화의 정의부터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일단은 디지털 온라인 시장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극장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엔 비디오 시장이었죠. 그게 지금 이제 IPTV로 대체가 된 디지털 온라인 시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홀드 끝나면 그 다음에 SVOD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 시장들이 사실은 일정 정도 안정적인 영화의 수익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특히 작년에 발생한 일종의 코로나가 어찌 보면 굉장히 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어떠한 그 시장의 변화 같은 걸 체험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국한돼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시작으로 지금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포럼하는 동안에 각각의 사업 파트, 특히 이제 영화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파트에 각각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등장을 하는 건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일단 CJENM의 서장훈 상무님께서 이제 CP의 입장에서 현재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김혁 본부장님께서 아마 일종의 IPTV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티바 시장의 현재 지금 상황, 뭐 전망 이런 얘기해 주시고 끝으로 이제 이주 실장님께서 일단은 이제 에스파 쪽에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발표는 거의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CJENM의 콘텐츠 사업부의 서장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지금 저희도 처음 겪어보는 일들 지금 겪고 있어서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저희 쪽에서 CJ 영화나 그 다음에 저희가 수급을 한 CA 영화들을 이 각 플랫폼들이나 이쪽 공급을 할 때 사실 TVOD가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한 9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SVOD였고 사실 앞에서 극장이라는 부분이 워낙 단단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화제가 많이 된 작품들이 그대로 TVOD나 이제 SVOD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겪은 건 먼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글로벌 OTT를 중심으로 SVOD가 엄청나게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작품을 확보하고 또한 가입자를 확대해왔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유통을 할 때도 그 온라인이 많이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TVOD의 매출은
상당히 많은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SVOD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뭐 큰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는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라 본다고 보면 다시 이제 저희가 미래를 봤을 때 다시 극장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그렇게 다시 TVOD가 다시 매출이 올라가고 그럼 SVOD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이런 거로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극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대부분의 영화들이 극장을 통해서 이제 개봉이 되고 소비가 됐던 반면에 과연 코로나가 끝난다고 했을 때 다시 영화관에서 그전처럼 굉장히 활발한 그런 많은 영화들의 개봉이나 그런 뭐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TV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예전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장 뒤에 뭐 극장과 거의 동시에 예를 들면 나는 극장 가는 대신에 TV를 빨리 봐야지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TVOD가 SVOD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그 지금의 극장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 배급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거의 수익을 생각했을 때 극장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SVOD에 상당한 부분을 채워줄 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티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IPTV에 저 공급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 뭐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고요. 분명 작년 상황들이 일단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에스파 시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던 극장의 붕괴가 사실 티바 시장도 같이 굉장히 축소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CP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대안적 요소로 에스파 시장에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SK 브로드밴드의 김국문 부장님께서 일단 작년에 또 몸소 겪으신 티바 시장과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저희 회사 데이터만은 아니고 3사 데이터를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이제 올해 들어서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야, 작년에 얼마 벌었지? 그거보다 뭐 얼마 더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 영화를 포함한 저희는 지금 PPC라고 부르는데 콘텐츠 판매에 관련된 목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2020년은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니까 19년 매출 기준으로 이제 2칸 더 위로 올리는 걸로 숙제를 주시던데요. 그럴 정도로 20년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손 쓸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자인지에 대한 어떤 자성도 좀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매출이 올라도 상을 별로 못 받아요. 천수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극장에서 저렇게 빵빵 터지니까 이 정도 버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 뭐 저희가 잘했다고 뭘 칭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상품 말씀하신 대로 T밭과 S밭이 있었는데 T밭은 개봉작이 가뭄 상태로 들어가면서 매출이 급락. S밭은 또 다른 우려를 겪었는데 저희 고객 구조가 이렇게 깔때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 50%의 고객은 IPTV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만 보세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로 한 25에서 30% 고객은 VOD를 보시는데 공짜만 보세요. 나머지 이제 고객들이 유료 매출을 만들어 주시고 그 중에 일부가 영화를 보시는데 영화 월정액을 열심히 해봐도 예를 들면 뭐 S마켓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면 전체 고객 가운데서 뭐 적은 회사는 3%, 많은 데는 한 5%이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를 받는데
20년에 너희들 S바 중심으로 막 해가지고 말이야, 영화 산업도 힘든데 T바 제대로 그 매출도 안 올려주고 막 이런 미움을 가끔 받는데요. 그게 아니라 숫자를 보면 S바는 그냥 379억에서 377억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고, T밭이 3사 포함해서 1967억이 1673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좀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단어만 봐도 되게 가슴이 뛰어요. 빨리 그랬으면 좋겠고, 극장 펑펑 터지면 이제 저희도 좀 다시 되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포스트 코로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만 두 가지 길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위드 극장이 있을 수 있고 위다웃 극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는 위드 극장 시대가 100%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아서 어떤 상품을 구성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또 우리의 경쟁자가 특히 핵심 고객이 월정액을 해지하고 OTT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상품을 과연 어떻게 유지하고 구성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매우 지금 혼란스러우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어쩌면 극장만큼이나 지금 티바 시장도 작년 상황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외부의 우리 이주 시장을 통해서 한번 현재 에스파 시장 쪽에 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웨이브의 이주입니다. 저희 웨이브가 이제 원래 푹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SK텔레콤이 지분을 들어오면서 이름을 웨이브라고 이제 바꾼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브는 이제 흔히들 그냥 그 어떤 S밭의 그 콘텐츠를 보는 그런 서비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IPTV 아까 김혁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T밭을 제공을 합니다. 예, 최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똑같이 판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2020년에 참담했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고요.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2019년에 그 웨이브가 출범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전에도 S밭 영화 S밭은 있었습니다. 뭐 KTH 플레이 월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화를 어떻게 판매를 했었냐, 아까 영화 일생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발제하시면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뭐 1년이 지나면 영화 한 편에 뭐 1,500원, 뭐 1,300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안 사죠, 사람들이. 네, 사지 않습니다, 잘. 매출이 뭐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별로 매출 많지 않은 뭐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이걸 매출로 볼 것이냐 시간으로 볼 것이냐의 부분에서 일단 매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웨이브 출범하면서 영화를 방송이 들어가 있는 그 월정액 그 풀 안에 이제 집어넣는 그런 좀 저희로서는 좀 위험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글로벌 OTT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저희가 전체 S밭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저희는 이제 어떤 RS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포션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휴대폰이나 뭐 TV 수상기를 가지고 보는 건 방송이 훨씬 더 셀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화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VOD 편수 중에 영화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화를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웨이브의 고객들이 많이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근데 영화를 SVOD에 포함시키면서 당연히 영화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RS로 하자고 하면 안 하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뭐 펜트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에 밀려서 영화는 포션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이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시청 시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를 S밭에 넣을 때 기본 MG를 주고, 추가로 이제 넘어서는 부분은 이제 RS를 주고 하는 좀 그런 모델. 저희로서는 좀
좀 위험한 모델이었죠. 웨이브 입장에서. 하지만 S밭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면은 1,500원에 판매하는 금액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어떤 그런 딜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매출 관점에서 아까 T밭이라든지 S밭 간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영화를 얼마나 시청하는 시청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S밭 중심으로 해서 시청 시간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예. 그러니까 1,500원에 팔 때보다는 훨씬 이제 국민들이 영화를 많이 본다. 그리고 영화의 어떤 영화가 전체 S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간다. 예, 시청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T밭과 S밭의 어떤 균형 성장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가도 사실 생각했어요. 너무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면 코로나가 어쨌든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도 봐야 되지 않을까. 원인은 이쪽에서 있는데 어떤 다른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자칫 다른 쪽으로 또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이제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뭐 T밭과 S밭 간에 불균형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극장에서 개봉해봤자 제작비도 건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떤 곳은 넷플릭스의 영화를 이제 일정 정도의 이익을 받고 팔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냥 별도로 PPV 컨셉으로 그냥 온라인 상영관을 만들어서 그냥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뭐 뮤지컬을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뮤지컬을 만들어서 나름 또 상당히 그 PPV를 판매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온라인의 어떤 극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어떤 공연 뭐 저희도 지금 온 콘서트라는 뭐 이렇게 클래식 이런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오고 있는 좀 그런 추세가 좀 느껴지고요. 저희도 작년에 그래서 국제영화제를 13개를 저희가 온라인 상영관을 진행을 했고요. 네, 고객들의 반응은 나름 좋았다는 어떤 결과를 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가능성 이게 될까? 그러니까 먼저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면 오프라인 극장과 온라인 상영관이 병행되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승리호가 어떤 온라인에서의 온라인 상영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넷플릭스에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온라인 상영관이라는 거는 정말 뭐 웨이브라든지 뭐 IPTV 이쪽을 통해서 어떤 T밭을 활성화할 수도 있겠으나 또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영진이가 뭐 온라인 상영관을 뭐 만들어서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개봉하지만 동시에 영진이의 그 온라인 상영관 사이트에서만 어느 정도 상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유통을 진행하면 원래대로 하면 뭐 이런 상상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이게 뭐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저희한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해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온라인 상영관 이거 조금 생각 지점이 많아지긴 하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일단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좀 이 말씀하신 논의를 좀 점핑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금까지는 언제나 저희가 온라인 시장이 극장 시장의 일단 다음 단계에서
일종의 수익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메꿔주는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사실 90%가 이제 사실은 티밭이라고 말한 IPT가 채워왔었던 건데 이게 이제 구조가 굉장히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그 다음 노조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냥 간단하게 짧게 단답형 말을 한번 듣고 싶은 게 극장을 가지 않은 온라인 컨텐츠 쉽게 말하면 디지털 영화라고 일단은 저희 연구국에서 발제를 하셨던 그 컨텐츠의 일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분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일단 그래서 CP 입장 나오셨으니까 서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존재하고 극자의 이걸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OTT, 특정한 SVOD에 맞는 그런 배급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도 했고 지금 올해도 계획 중인데 IPTV 3사하고 홈초이스가 그런 것들을 수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략 한 뭐 15억에서 20억 사이의 영화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극장 이상의 보전을 하면서 거기 선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IPTV 같은 데서는요. 뭐 아까 예를 든 그런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뭐 검객도 그렇지만 굉장히 IPTV에 맞는 또 영화 장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극장에서 과연 똑같이 저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 웨이브 쪽도 혹시 같은 입장이실까요?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뭐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논의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영화에 투자가 된다든지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일종의 투명성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영진이가 사실은 지금까지 산업이 발전할 때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그 온라인 극장 전산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기에 또 후속으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통합전산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부분에 준비된 현황이나 뭐 아니면 뭐 난제 내시는 의미 같은 것들을 저희 그 최전 팀장님 좀 잠깐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영화진흥이라는 온라인 정보화팀에서 팀장하고 있는 최지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온라인 정보화팀에서는 극장 통전망, 앞서 말씀하신 극장 통전망이랑 온라인 통전망의 이제 구축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의 진흥이라든지 연구를 맡고 있는데 뭐 여기 업계 관계자분들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극장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이제 티바 시장 포함한 후속 윈도우들도 상당히 이제 위기를 겪는다는 거를 저희가 증명이 됐고. 이제 극장 이후에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조금 이익을 창출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게 사실은 이 온라인 통제망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온라인 통제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SK 김혁 본부장님께도 나와 주셨지만 IPTV 3개사 그리고 홈초이스로부터 저희가 엑셀 데이터를 수기로 받아가지고 2016년부터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통전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은 극장 통전망에 대한 홍보도 간단히 조금 해야 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계에서 대박난 영화를 말할 때 천만 영화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사실 이것들이 사실 통전망을 통해서 저는 활성화됐다고 좀 보거든요. 이제 관객들이 일상 용어로 쌍천만이라든지 뭐 천만 영화라든지 천만 감독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은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어떻게 보면 기여한 바라고 보는데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사실 그런 용어가 없어요. 뭐 요새 유행하는 게 넷플릭스 1위 영화 아니면 뭐 IPTV에서 잘 된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좀 아쉽고 온라인 통전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여지고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면 좋지 않냐 이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김혁 본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IPTV 쪽에 흥행되는 영화들이 살짝 다릅니다. 뭐 범털이라든지 뭐 올해 공수도 태극권 이런 영화들이 IPTV에서 흥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업계에선 다 알고 계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명확하게 드러내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는 게 통전망이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얘기된 모든 것들이 사실 포함되는 난제들을 저희가 다 안고 있어요. 이제 영화 비디오물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간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로 꼭
이제 취합돼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 지금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진위에서는 이제 업계나 플랫폼들의 자율적인 협조에 좀 의지해서 데이터를 조금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관련한 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방금 전에 팀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각사들의 정보 공개가 굉장히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일단 두 가지 묶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보의 균형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글로벌, 특히 이제 해외 업체들의 정보 공개의 어떤 불균형성 같은 것들이 늘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미 발표하기가 지금 넷플릭스가 뭐 올해만 5,500억의 컨텐츠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시장을 전용으로 하는 컨텐츠의 어떤 제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통전망 이 어떤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보의 불균형성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시장의 전용의 콘텐츠의 필요성 뭐 거기에 대응하는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글로벌 OTT 업체의 일단 국내 콘텐츠 투자 전략에 대응하는 어떠한 일제 필요성 같은 것들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한번 이희주 실장님 한번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그 온라인 통합 전산망 관련해서 뭐 김혁 본부장님은 데이터를 주고 있어서 훨씬 편하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나 이런 넷플릭스로부터 어떤 시청 데이터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요. 지금 국내에 이제 KOTT, 한국발 OTT들이 넷플릭스나 이제 해외 서비스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역차별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뭐 키스디 아까 곽동균 박사님도 이전 세션에서 패널로 나오셨지만 맨날 저한테 와서 자료 좀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저희 과 후배인데 넷플릭스가 주면 우리도 줄게 라는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자료를 제공한 쪽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제공한 쪽에서도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 넷플릭스 그 로드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거를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사회자님 끝부분에 근데 제가 넷플릭스의 어제 그 로드쇼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를 하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제 로드쇼를 넷플릭스가 한국의 한가운데에서 저런 한국의 연예인들을 다 모아놓고 저런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치욕도 느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넷플릭스 2020년에 넷플릭스가 이제 테스트랄까요? 이렇게 하청화 테스트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콘텐츠 잘 만드는가라는 것들을 잘 보고 봤더니 잘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열광도 이끌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완전 하청기지화, 그러니까 이 고급 제작사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제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콘텐츠를 싹 가져가려고 하는 넷플릭스는 어차피 IP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콘텐츠가 부가 산업이 높은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죠. 마치 베트남 사람이 나이키 신발을 만든다고 해서 그 나이키가 베트남 거는 아니잖아요. 그 신발이 미국 사람이 판매하는 거죠. 똑같은 것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최민영 VP나 뭐 박경림 사회자나 또는 뭐 김은숙 작가의 입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산업을 돕겠다.
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살짝 동의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김은숙 작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화이팅 이런 말도 했었고요. 뭐 자유죠. 예, 작가적 상상이니까 자유고 좋고, 넷플릭스를 제가 그냥 무작정으로 비판하는, 누구는 이제 저보고 흥선대원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를 저는 되게 리드 헤스팅스도 되게 존경하고, OTT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넷플릭스는 상당히 무섭고 스마트하고 배울 게 많은 선생님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넷플릭스 결국은 넷플릭스 따라잡기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미디어의 어떤 위기 상황을 가지고 온 장본인이기도 하고, 어느 날 대한민국의 이 국경 없는 인터넷망을 타고 넷플릭스가 한국에 뚝 떨어지면서 한국에 있는 미디어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난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티밧, S밧 얘기도 다 이거 거기서 비롯된 것들이고, 국회에서 무슨 영화 발전 기금을 OTT에 걷겠다는 얘기도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지상파 방송사나 유료 방송 수준으로 OTT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거기서 비롯된 것이고, OTT 음악 저작권료 부분을 음조합하고 지금 싸우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거기서 비롯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미국의 넷플릭스한테 다 같이 뺨 맞고 우리끼리 눈을 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웨이브도 뺨 같이 맞았어요. 웨이브가 다른 어떤 누구 뺨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OTT 전선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번 다음 마무리를 가야 될, 그러니까 사실 말씀 나니까 너무 많고 빈 공백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미 이제 토론 시간 끝을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참여하고 계신,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일단은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줌에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앞에 계신 패널분들에게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 일단 안에 없으셔서 그러면 일단 플로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정상진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수입백부협회 정상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첫 번째 김보경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데이터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물론 데이터지만 영화의 OTT 매출이 718억, 전체 OTT 매출 중에 11.3%라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에 반해 TV, VOD 시장, 그러니까 티바 시장이 존재했을 때는 영화 매출은 40에서 50%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질문을 갖다가 하기 전에 먼저 OTT 쪽에서 이 S바 쪽에서 영화와 방송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기준 자체를 좀 더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금 방식이 물론 공유 경제 쪽에서 봤을 때 머문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 그런다면 그러면 과거에 지금 현재 여기 김혁 부장님도 나와 계시고 서장훈 이사 상무님도 나와 계신데 그 시장에 존재했을 때는 과연 왜 영화 과금과 방송물 과금이 달랐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OTT 시장이 되면서 SVOD 시장이 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지금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OTT, 그러니까 KOTT가 발전이 된다고 그런다면 같이 상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넷플릭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5,500억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 영화 시장에서 5,500억을 갖다가 단일 기업이 투자한 적이 있었을까? 과연 없었습니다. 전체 영화 제작 투자를 봐도 5,500억이 안 됐던 시장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상업영화 쪽에서는 넷플릭스 쪽으로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들이 결국 상업영화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시고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
이들한테 좀 더 따뜻한 부분에 대한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은 아니고 그냥 토론을 같이 해도 되나요? 네.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이제 이 발제문을 보면서도 그랬고 T밭과 S밭이 과연 대치되는 건가? 또 거꾸로 이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전에는 뭐 타 유료 방송하고 경쟁하다가 이제 OTT하고 경쟁하면서 T밭이 나한테 강점인가 약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또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제 생각은 T밭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가면서 저희가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기간에서는 낮게의 가격으로 사실 이제 시간 기준이 맞냐 그 부분은 사실 토론을 하고 싶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반씩 떨어져야 되지? 5,0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면 안 되나? 뭐 그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 정도 기간 이후에는 전체가 아니라 동의한 컨텐츠들이 이제 월정액에 들어가는 구조가 이제 현실이고 어찌 보면은 뭐 자꾸 넷플릭스 이야기하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것 같긴 한데 넷플릭스는 그 최신 영화를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자리를 대신 자기 오리지널로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막대한 자금력이 없으면 기존의 생태계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티바 시장을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실제 매출 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략 IPTV 쪽은 84% 정도가 2019년 티밭 매출이고 그게 지금 81%로 떨어진 건 S밭이 커진 게 아니라 티밭 들어올 게 좀 유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OTT도 마찬가지 같아요. OTT도 뭐 웨이브도 그렇지만 해외 OTT 가운데 S밭 온리 상품만 가지고 있는 곳은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T밭도 별도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렇게 딱 하나인 넷플릭스 모델로 획일화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 차원에서 하면 앱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기가 언젠가 왔어요. 근데 저희가 2019년으로 돌아갈지 2020 몇 년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즉 극장을 통해서 퍼스트 인도 밴드웨건 효과를 받고 2차 시장으로 그런 이야기 부끄러우면서도 현실인데 부가 판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계속 고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저희도 살기 위해서 펀딩을 공동이라도 조성해서 어딘가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고 사후에 만들어진 것들을 선택권 없이 RS 하는 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셀렉션하고 투자하고 그것들을 전면에 노출하는 약간 글로벌 OTT 행보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또 극장을 도와서 극장 개봉이 좀 더 리스크를 적게 하고 가는 방법을 구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뭐 이건 극단적으로 보면 모든 영화사들이 다 OTT로 바뀌어서 저희의 선택권이 없어서 상품 구상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면 OTT를 월정액처럼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가 2019년이나 18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극장이 다시 옛날 같아지고 영화가 개봉돼서 예전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그 2년 사이에 우리가 겪은 경험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계속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리스크 테이킹 할 거고 위너는 어떻게 할 건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도 이제 뭐 미디어 업계에 오래 있었는데 작년쯤 돼서 콘텐츠인가 플랫폼인가라는 의문을 더 이상 스스로에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이즈에서 납니다. 시장의 크기. 우리도 음악 보세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는 당연히 더 하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각광받을 때가 있었나요? 그러면 해외에서 직접 내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시장을 개척해서 사이즈를 키우면 100억 투자하고 200억 투자한 것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 텐데 계속 우리는 방어하고 내부에서 쪼개먹기 하고 영화냐 아니냐, 지능 대상이냐 아니냐, 기금 대상이냐 아니냐는 논의를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전 세계에서 2위 아니면 3위인이 컨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왜 시장을 키우고 사이즈를 키워서 투자금을 늘리고 뭘 만들어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들을 왜 안 할까? 그 생각을 너무나 하고 드리고 싶어서 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점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끝으로 그냥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라고 저희가 일단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 참석자분들이 사실 그런 입장 그리고 또 뭐 어쩌면 영진이한테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제언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아주 그냥 좀 짧게 그리고 솔직히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좀 앞으로도 좀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정리된 한번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서정호 상무님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온라인 시장이 늘 극장 시장 다음에 부가판권이라는 시장이 아마 이제는 어떤 식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일단 CP 입장에서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라는 어떠한 전제 조건에 놓고 판단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실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혁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는 18년, 19년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극장에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극장에서 잘 되고 T바드, S바드 뭐 다양하게 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마케팅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그 방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넷플릭스가 됐던 웨이브가 됐던 티빙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그쪽에서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제작비를 대가지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서도 효과가 나고 거기서 뭐 만드시는 분이나 그걸 서비스하시는 플랫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주 시장님께서는 이제 5,500 투자에 대해서 좀 이제 더 자극적으로 봐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그만큼 한 콘텐츠에 대해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내주는 측면, 시장을 다 주는 측면 당연히 방어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다른 큰 부분들이 로컬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런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뭐 낮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한 가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기획될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극장과 전통적인 그런 플랫폼 다양한 어떤 이런 윈도우를 통해 가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작품은 처음부터 특정 OTT나 아니면 OTT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SVOD 플랫폼도 다 방식이 다르거든요. 전액을 대고 오리지널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들의 윈도우로 들어오면서 RS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고 있고 또 대부분의 애들이 다 플랫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영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통합적 상망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게 약간 이제 T바드 부분은 너무나 명확할 수 있는데 SVOD 플랫폼들이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이거를 정말 제공할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의 플랫폼들과 그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수급하고 있는지 계약은 어떤지 그런 걸 면밀히 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영진이 부위원장이기 이전에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극장에서 있는 극장 사업자들이 현재 같은 메인 투자 안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분명히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막말로 넷플릭스가 영화 만드는데 오리지널을 하니까 돈 대준다면 나 아마 기꺼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왜 제 눈치를 보십니까? 그럼 실장님 여기서 당연히 한번 해야죠, 그거는. 예, 그래서 말처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해서 자 우리가 그래서 한번 또 그냥 마무리하신 겸해서 실장님께서 사실은 이런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또 약간 정책적 제안 같은 것들을 좀 네, 제가 그
서상무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미디어 상황에서 어떤 매기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우리 컨텐츠를 해외에 이렇게 쉽게 한국 사람들이 컨텐츠 잘 만드는 걸 한국 영화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거 상당히 이제 순기능적인 부분인 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깨워주는 그런 것들도 되게 그러니까 순기능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떤 국수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고려 사항이라는 거죠. 이제 대한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부분 제가 이렇게 받은 질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이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A부터 Z까지는 김영 본부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좀 필요한 것은 승리호의 어떤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영진이에서 지원해서 만든 영화가 넷플릭스가 구매하는 순간 미국 영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진이는 결과적으로 영진이를 제가 디스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진이가 미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한 이런 어떤 결과, 이런 해프닝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승리호를 판 사람도 영진이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보건교사 아는형을 만든 넷플릭스가 보건교사 아는형을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어벤져스가 한국에서 영화 찍었을 때 영진이한테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한 30억 받았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똑같이 넷플릭스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화 미국 영화야. 한국에서 찍었잖아. 돈 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보건교사 아는형도 미국 거고 승리호도 미국 거라는 것을 넷플릭스가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진이나 이런 쪽에서 향후에 어떤 컨텐츠 제작 지원을 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컨텐츠 제작 지원 부분에서는 뭐 방통위라든지 뭐 과기정통부, 뭐 KCA, 라파 그리고 문체부도 많고 뭐 이제 이런데 컨진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 OTT에 대한 대항마의 어떤 필요성이 없을 때는 기존의 어떤 컨텐츠 제작 지원, 중소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도 그걸 아예 없애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티빙이라든지 왓챠라든지 웨이브의 OTT 플랫폼 키운다고 예를 들어서 10억씩 어떤 컨텐츠 제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0억짜리 만들어서 티빙, 왓챠, 웨이브에 같이 트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 지원하는 어떤 그런 그 지원금들도 좀 이렇게 관련 기관들끼리 같이 좀 상의해서 합해서 들어오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로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저기 혹시 그 최지원 팀장님 뭐 거의 끝나서 혹시 뭐 온라인 전선망이건 뭐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마무리. 네, 마무리로 온라인 통제만 좀 더 홍보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데이터나 통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뭐 온라인 통제망 포함해서 사실은 업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내 작품이 얼마나 응당한 대가를 받고 이제 팔리고 있느냐 또는 정산을 제대로 해주냐 이런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 재원이 활용이 되려면 이 시장이 정확히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고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데이터나 통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업계에 계신 플레이어 분들께서 뭐 S반 문제 매출이라든지 통전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좀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모두 또 인식을 해주셔야지 또 모아서 이런 컨센서스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은 온라인 통전망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또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말 끝으로 이제 이 연구를 계속 가져가야 돼 우리 김병원
김보경 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간단한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이제 좀 문제의식으로 제기한 부분들을 다 논의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짧았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사실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을 좀 이어가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희주 실장님이 너무 넷플릭스에 대한 토로를 이제 심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여기 계신 어느 누구 분들도 이제 국내 영화 산업이 넷플릭스에 뭐 종속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역으로 예를 들면 승리호나 이제 콜 같은 영화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국내 사업자들은 뭘 하고 계셨나라는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그게 뭐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저희도 사실은 이제 뭐 넷플릭스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그 영화가 가서 또 다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이 그 콘텐츠 투자나 이런 부분에도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셨으니 사실은 이제 플랫폼과 영화계가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장님, 시간이 죄송한데 저희가 아까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현상에 대해서 제작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지금 상황에서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님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저희가 정말 오늘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뭐 일단 영진에서도 많은 좀 청취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는 극장에 분명히 딸리던 부가 시장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영화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서 온라인 시장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만 이 논의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롤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IPTV가 온라인 시장으로 묶여 있거나 그 전에 부가 시장으로 묶여 있는 게 계속이 되면 저희도 사실은 발전 못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화를 모르니까 영진이가 중간에서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작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나 제작이 됐습니다. 당신들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하겠습니까? 물어봐 주시고 저희에게 좀 가이드를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다음 이 토론회 때는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새로운 얘기도 나온 편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정말로 가까운 시간 내에 다시 꼭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섹션이 이제 저희 포럼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다 40분부터 영화관의 미래라는 걸로 저희가 대단원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